내 남편이 그냥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지내왔는데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 또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상하게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100%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혼 그리고 불륜에 관한 상간사건, 이런 사건들에 관한 상담을 1000건 이상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배우자가 지금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담자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은 외도 징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우리 배우자가 정말 누군가와 만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어느 날 내 남편이 갑자기 나에게 이혼을 요구한다. 우리 부부관계 괜찮은데? 100%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도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근데 부부관계에 별 이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이혼을 요구한다.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거죠.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은 남자는 본인이 혼인관계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거, 이것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하고 과장을 해서 미혼의 여성이랑 내연관계를 맺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미혼의 여성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 사람 불쌍하다 라고 하면서 조금 잘해줘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너무 많은 걸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차 내연관계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남자는요, 이 내연녀와 만나면서 이렇게 와이프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럼 처음에는 그 내연녀가 계속 그 얘기를 들어주다가 어느 날부터인가 이상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겠다면서 왜 이혼을 안 하지? 그럼 당신 이혼 언제 해? 라고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들은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내연녀가 우리 이제 헤어지자, 너 맨날 이혼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혼 안 하잖아, 헤어지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 남자는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아요. 나 행복했는데 갑자기 이 여자랑 헤어져야 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스트레스를 어디다가 풀냐? 가정에 폭탄 선언을 합니다. 우리 이혼해 라고요. 와이프의 입장에서는 이래요. 우리 가정은 특별히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남편이 와서 우리 이혼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혼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이상하다. 그럼 이때부터 내 남편한테 여자가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남편이 그냥 지금까지 무난하게 잘 지내왔는데 이혼 이야기를 꺼낸다, 또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라고 이상하게 물어본다 라고 하면은 내 남편이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외도의 징후 중 하나입니다. 지금부터는 보편적인 외도의 징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부부 관계가 좀 좋고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신다 라고 하면은 외도 징후를 좀 빨리 쉽게 포착을 하세요. 손에서 휴대폰을 놓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휴대폰 대화를 막 밤 늦게까지 하면서 막 웃어요, 혼자서 소리 없이. 그리고 내가 휴대폰에 손을 댄다 하면은 화들짝 놀라고 약간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러면서 휴대폰을 가지고 슬쩍 자리를 떠나고, 휴대폰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누군가를 만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어떤 프로젝트를 맡게 됐다, 그래서 야근을 해야 된다, 출근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주말이나 아니면은 늦은 시간에 퇴근을 한다거나 하면서 계속 직장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상 직장을 핑계로 바람을 피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뢰인 중에서 이제 직장에 주말에 출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아내를 챙겨주려고 도시락을 싸서 직장으로 가봤더니 건물에 당일날 출근한 사람 혹은 들어왔었던 사람 자체가 없었다는 경비원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후에 그 다음부터 이제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아내를 좀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직장 내에 사내 이제 다른 유부남과 바람이 난 정황을 확인했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장을 가면은 뭐 당일 출장도 있지만 1박 2일, 2박 3일로 가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사실은 휴가를 내고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과 여행을 가는 건데 이거를 업무상으로 출장을 가야 된다, 이렇게 집에는 이야기를 하고 제주도에 놀러 가고, 이런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좀 이렇게 과도하게 멋을 부린다거나 그런 것도 좀 외도의 징후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있어요. 평소에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멋을 부리고 옷을 사고 외출하기 전에 꾸미고 나가고, 외출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나갔다가 오고, 그런 경우라면 외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외모를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 사람이다 하면은 이걸로는 좀 알기가 어려워요. 아니면 뭐 블랙박스나 카톡에 그런 검색 기록 같은 걸 삭제하는 것도 외도의 징후가 될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하나하나 삭제하는 경우도 있겠고, 분명 최신 목록에는 떠 있는데 그 목록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과는 나눈 대화가 없다, 그렇다면은 그 대상이 이제 불륜 행위를 하는 상대방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이런 외도 징후만 있으면은 이혼을 할 수 있나요?
징후만 가지고는 이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징후를 가지고 상대방한테 문제를 제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제 상대방도 나도 혼인관계를 그만하고 이혼을 할래 라고 하면 이혼 자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혼은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유책성을 이유로 해서 이혼을 하는 것, 이혼 소송을 하는 것, 그리고 위자료를 받는 것 이런 거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는 징후가 있다. 그래서 이혼소를 제기를 한다 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오해를 하고 있다. 또는 상대방이 지금 의처증 또는 의부증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특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제 법원에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주장, 그러니까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방이 유책 배우자다 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결과는 이혼에서 기각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증거를 반드시 체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증거를 획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이 바람 피는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증거를 수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단계부터는 사실상 증거를 획득하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증거가 없고 의심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너를 의심하고 있어 라는 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게가 되면 상대방은 기존의 카카오톡으로 이야기할 걸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기존의 내비게이션 내용이나 블랙박스 내용을 지우지 않았던 거를 이제 그때부터는 삭제를 하고 SD 카드를 뽑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증거를 더욱 체득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물증을 잡기 전에 섣불리 상대방한테 나는 너가 바람피는 걸 알고 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언을 하기 전에 잡아놔야 될 물증으로 좀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물증은요, 예를 들면 사진이 증거가 돼요, 동영상이 증거가 돼요, 카카오톡이 증거가 돼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다 증거가 됩니다. 그럼 무엇이 중요하냐? 그 안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 두 사람은 사귀는 게 분명하다라는 내용이 있는지, 손을 잡고 걸어가는 거,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거, 스킨십을 하는 것들, 이런 영상이나 사진들, 이런 것은 유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사귀는 것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관계들이 있어요. 두 사람이 나이 차이가 꽤 되는데 말을 놓고 있다. 너무 편하게 이야기한다 라고 했을 때 저 사람이 다른 사람과는 편하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 사람과는 굉장히 사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내 언녀가 분명하다 라고 의심은 들지만 그것은 확실한 물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제3자의 눈에서 이거는 친한 사이가 아니고 내연관계다 라는 점이 좀 보이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증거여야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증거를 수집했어요. 근데 이 증거를 잘 수집하면은 내가 이혼할 때 위자료라든지 재산분할 이런 쪽에 있을 때 좀 유리하게 재판을 이끌어 나갈 수 있나? 이거는 위자료랑 재산분할의 개념을 먼저 구별을 해야 되는 건데요.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이거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유책 배우자라고 하고, 그리고 그 상대방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관계가 파탄되는 거에 따른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을 해서 지급해야 되는 돈, 이것이 위자료입니다. 이건 재산분할과는 완전 다른 개념인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한 돈을 부부 양쪽의 기여도를 서로 주장을 해서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겁니다.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고요. 다만 혼인 중에 형성한 돈이 얼마만큼인가, 그걸 각 기여를 얼마만큼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혼 소송의 위자료는 대략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관련해서는 혼인 중에 형성한 어떤 재산이 1억이다, 10억이다, 20억이다에 따라서 만약에 5대5 비율이 나온다라고 하면 5천만 원씩 각자 가지게 되는 거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부부가 10억의 재산이 있고 그 10억이 아파트다. 그 아파트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혼인 기간이 20년이고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해서 생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부부가 맞벌이 소득도 비슷하고 혼인 기간도 꽤 되고 혼인 전에 형성한 재산이 없었는데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이 20억이다. 대략 5대5 정도의 비율로 나눠질 겁니다. 이건 기여도가 5대5라는 이야기인데요. 만약에 10억짜리 아파트가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남편의 명의로 그대로 둔 채 남편이 와이프에게, 아내에게 5억을 지급하는 형태로 재산 분할이 됩니다. 남편이 여전히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대 현금으로 5억을 와이프한테 지급을 하게 되면은 양쪽 다 5억씩 가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이건 재산 분할인데요. 위자료와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외도를
그걸 상대가 했다고 해가지고 재산 분할까지 뭐 유리하게 받아내고 그런 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외도를 의심할 만한 징후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하루 종일 카톡 등 대화를 누군가와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열심히 외모를 가꾸고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카카오톡에 있는 목록상에 누군가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기록이 없는 거, 블랙박스를 수시로 지우는 거, 어디에 간 흔적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삭제하는 경우, 이럴 때는 확실히 외도를 의심할 만한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께서 의처증, 의부증 아닌가라고 스스로 고민하지 마시고, 의심할 만한 지금 상황을 겪고 계시니까 반드시 증거를 천천히 수집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변호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